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독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와이프인데요. 사실 제가 걱정이 좀 많은 타입이라 어제 문득 미래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라고 하니 우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살면서 항상 저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때마다 이 친구는 나와 다르게 정말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 강연을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와이프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을 그대로 강연에서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에 대한 좋은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몇 분만 시간 내셔서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 매사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장님,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런 사람들의 말습관에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잘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함을 느낄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싶은데 때마침 TV가 고장이 나서 볼 수가 없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찾습니다. 그리곤 TV를 대체해 볼 수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넷플릭스를 시청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살면서 무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끝내 즐거움과 행복함을 얻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일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아, 혹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게 되어서 황사나 감기를 안 걸릴 수 있어 좋아라며 힘든 시기 힘든 일 중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행복함을 느낍니다. 셋째,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긍정적 재초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힘든 사건을 겪는 중에 일부러 유쾌한 생각을 하며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사 마치고 야구 경기장 가서 치맥해야지. 혹은 이렇게 바쁘면 마치고 회식 가서 먹는 삼겹살의 소주는 얼마나 맛있을까 라며 말이죠. 넷째,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 사건에 맞닥뜨린 나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 아끼는 유리컵을 깨버렸을 때 컵은 깨졌지만 다행히 손은 베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매사에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의 공통점은 앞선 네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낙관적 그리고 긍정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 불편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감정 조절을 통해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재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장님, 이런 기질은 다 타고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반은 맞지만 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타고난 기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태어나 자라며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 학습되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확립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낙천적인 기질로 태어난 아이가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되어 온 경우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말하길 조그만한 게 뭘 안다고 그래. 혹은 어휴 알고나 하는 소리야? 생각이 있니 없니 등 억압과 부정적인 말들로 긍정적인 사고를 억누르게 된다면 아이는 결코 낙천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낙천적인 아이가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 환경 아래 성장했을 경우 예를 들어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잘 될 거야 혹은 참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등의 칭찬과 격려로 큰 아이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어른이 되어 매사에 행복함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사례로 제가 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팀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매사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직원들에게 짜증을 쉽게 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직원들은 팀장님에게서 멀어지려 했고 화를 낼 때마다 침묵으로 그 상황을 면하고는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욕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직원은 팀장님이 짜증을 낼 때마다
오히려 팀장님에게 다가가 A 팀장님 왜 그러세요? 혹은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등 아무리 화를 내도 먼저 다가가 매번 팀장님에게 넉살 좋게 질문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원이 팀장님이 내는 화를 결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래서 그 직원과 상담을 해본 결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어릴 적 집이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을 쫓겨나야 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구해온 날이 있었는데 물론 그 돈이 그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부모님은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어디야 이제 희망이 보인다.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좁은 방 안에 신문지를 깔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린아이였던 이 직원은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이죠. 그래서 그 직원은 팀장님이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로 팀장님에게 다가가 우리 팀장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라고 넉살 좋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라며 생각하던 팀장님도 점차 그 직원에게 화가 난 이유를 말하게 되며 마음의 문을 연 결과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소장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듯이 낙천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제까지 일상의 모든 당연한 일들이 고마움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각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하고 훈련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유년기 시절을 겪으며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곧 새로 태어날 아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정말 내가 잘해야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며 약간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핍이 많은 제가 먼저 오늘 배운 것들을 훈련하여 하루빨리 매사에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네요. 그럼 내일 일어나면 달라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잘 자요.